안녕하십니까. 본 영상은 서울 아산병원 초이스 과제를 기반으로 제작되었으며 전반적인 유전자 치료제의 개요와 비임상 생체 내 분포 및 독성 평가 시 고려해야 할 사항 등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유전자 치료제의 개요입니다. 유전자 치료제란 유전물질 발현에 영향을 주기 위하여 투여하는 유전물질 또는 유전물질이 변형되거나 도입된 세포를 의미합니다. 유전물질을 인체 내에 직접 투여하는 인비보 유전자 치료제와 체외에서 유전적으로 변형된 세포를 인체에 투여하는 익스비보 유전자 치료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유전자 전달 매개체로는 주로 벡터가 사용되며 일반적으로 바이러스 벡터, DNA 벡터, 세균 벡터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다른 생물의약품과 다르게 유전자 치료제는 유전자 내로의 삽입 가능성, 벡터의 복제 가능성과 같은 안정성과 관련된 특성을 가지고 있어 유전자 특이적인 비임상 시험 자료 작성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유전자 치료제의 개발 기술 동향입니다. 유전자 치료제는 1990년 미국 FDA 승인에 의해 공식적인 임상시험이 진행되면서 유전자 치료제는 근원적인 차세대 치료 방법으로 기대를 모았습니다. 아데노바이러스 벡터는 강한 발현의 우수성이 집중적인 관심을 받던 중 안전성에 대한 필수적인 분석과 많은 확인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999년 제3세대 아데노바이러스 벡터 기반의 임상시험에서 가장 높은 용량을 투여받은 2명의 환자 중 1명이 급격한 점심연증과 다발성 장기 부전으로 투여 후 98시간 만에 사망하였습니다. 이를 계기로 유전자 치료제는 바이러스 전달체 벡터 자체가 가진 병원성에 기인한 독성, 면역원성, 염증 반응을 일으킬 가능성 등 다양한 관점에서 안전성을 입증하는 전략이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 2012년 유럽 최초의 품목 허가 제품이 나왔으며 2017년까지 유럽 EMA와 미국 FDA에서 4개 품목이 허가를 받았습니다. 국내외적으로는 유전자 치료제 개발 분야가 드디어 신약 시장을 형성하는 산업의 태동기에 있고 안전한 바이러스 벡터로 알려진 AAV 벡터를 포함하여 유전자 치료제의 신약 개발과 제품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임상 시험은 신약의 전반적인 개발 과정의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세포 유전자 치료제의 전임상 계획의 전반적인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은 일반적인 전임상 시험 설계에 대한 권고사항입니다. 의약품의 개발은 초기 단계에서부터 후기 임상시험, 더 나아가 시판 후 범용 단계까지 아울러 의약품의 적용 시에 제기되는 인체 위험을 알리는 데 초점을 맞춘 데이터를 포함시켜야 하고 의약품 관련 위험을 이해하는 것은 신의약품을 인체에 사용할 때의 위험을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을 확립하는 과정에 있어 안전 조건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러한 목표와 함께 혁신적인 제품의 비임상 개발 프로그램은 양력학, 약동학, 독성학 세 영역을 포함합니다. 다음은 동물종, 발병 모델의 선택 시 고려사항과 비임상 시험의 독성 시험 시의 고려사항입니다. 동물종 및 질병 모델 선택 시 고려사항으로는 인간의 생물학 및 해부학적 특징, 유전자 치료용 바이러스 벡터 또는 미생물 벡터의 감염과 복제에 대한 허용 또는 가용성 등이 있습니다. 비임상 시험의 독성 설계 시 고려사항으로는 최종 포뮬레이션 물질로 인한 독성, 투여 경로로 인한 독성, 비표적 세포, 조직의 이상 국소화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유전자 치료제의 구조에 따른 개발 고려 사항입니다. 유전자 전달 매개체인 벡터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기 때문에 각 벡터의 특성에 따라 주의사항이 다른 것을 인지하고 임상 시험을 설계해야 합니다. 플라스미드를 벡터로 사용 시 치료용 DNA 백신의 품질 및 비임상 시험 평가 가이드라인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유전적으로 변형된 세포를 사용 시 효력 및 안정성 측면에서 분포, 세포 이동, 지속성 또는 수명, 도입 유전자의 발현을 포함하여 평가해야 합니다.
유전적으로 변형된 미생물 벡터를 사용 시 유전자 치료제의 대상 환자군은 면역 기능이 약하거나 억제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약독화 및 약독화 표현형의 안정성이 평가되어야 합니다. 바이러스 벡터를 사용 시 복제가 가능한지에 따라 고려사항이 달라지는데, 복제 가능한 바이러스의 경우 표적 및 비표적 장기 및 세포에서 설계된 대로 작동하는지 조사해야 합니다. 복제가 불가능한 바이러스의 경우 야생형 바이러스에 의한 상호작용으로 우발적으로 복제 능력을 갖게 될 가능성을 조사해야 합니다. 사용하는 바이러스로는 아데노바이러스, 아데노부속 바이러스, 레트로바이러스 및 렌티바이러스, 폭스바이러스, 허피스바이러스 등이 있습니다. 유전자 치료제는 임상시험 신청 시 의약품 임상시험 계획 승에 관한 규정 제5조 및 별표 1, 품목 허가 신청 시 생물학적 제재 등의 품목 허가 심사 규정 제6조 및 별표 3에 따라 비임상시험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른 생물의약품과 달리 제품의 특성상 인체 유전자 내로의 삽입 가능성, 벡터의 복제 가능성 등 안정성과 관련된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인체 연관 실험 시스템을 찾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유전자 치료제 비임상 시험 시 일반적인 고려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생체 내 분포 분석 방법은 유전자 치료제의 흡수, 분포, 대사, 배설 시험 자료를 준비할 때 벡터 투여 후 생체 분포에 관한 자료를 준비할 때 활용되거나, 비임상 및 임상 시험에서의 환자의 혈액 시료 등에 포함된 벡터의 검출을 위한 확립에도 사용 가능합니다. 생체 내 분포 분석 방법으로는 정량 PCR과 종양 모델에서 발광, 형광 관찰을 통한 생체 분포 평가 등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정량 PCR입니다. 항암 유전자 치료 개발 초기에는 그 필요성이 없었으나 종양 살상 바이러스 벡터의 적용이 증가하면서 국소 투여에 의해 인체에 주입된 바이러스 벡터의 생체 분포를 보다 정확하고 민감하게 조사할 필요성이 생겼고, 이에 맞추어 qPCR을 이용한 정량적 생체 분포 평가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정량 PCR을 이용한 생체 분포 시험 결과를 평가할 때 고려해야 할 요소들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직선성입니다. 직선성이란 실험 방법이 일정 범위에 있는 검체 중 분석 대상 물질의 양에 대하여 직선적인 측정값을 얻어낼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는데, 유전자 치료 검증 시 수행하는 모든 범위에서 직선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검출 한계입니다. 최소 정량 한계보다 낮은 농도이지만 템플레이트가 들어있지 않는 대조군과 명확하게 CT 값의 차이를 보이는 농도를 의미합니다. 세 번째로 정확성입니다. 정확성이란 실측치가 참값에 얼마나 가까운가를 의미하는데, 유전자의 정량을 목적으로 하는 시험 방법에서 가장 중요한 지표입니다. 네 번째로 정밀성입니다. 하나의 균질화된 시료를 여러 개로 나누어 반복 시험하였을 때 각각 측정치의 근접성을 측정하는 것을 의미하고, 반복성, 실험실 내 정밀성, 실험실 간 정밀성 세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다섯 번째로 특이성입니다. 순물, 분해물, 배합 성분 등의 혼재 상태에서 시험 대상 물질을 선택적으로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조직별 DNA의 정량성 평가입니다. 유전자 치료제의 생체 분포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분포가 예측되는 주요 장기를 포함한 두세 개 이상의 조직에서 얻은 DNA에 따라 정량성 측정의 결과에 영향이 없는지 평가합니다. 생체 내 분포 분석 방법의 두 번째 방법으로는 종양 모델에서 발광, 형광 관찰을 통한 생체 분포 평가가 있습니다. 바이러스 벡터와 같은 생체 의약품을 투여할 때 물질이 형광 또는 발광 유전자를 포함하고 있다면, 이를 측정함으로써 투여 후 물질이 어떻게 생체 내 분포하고 있는지 분석할 수 있습니다. 유전자 치료제의 개발 사례로는 글리베라와 임리직이 있습니다. 유전자 치료제 개발에서의 비임상 생체 내 분포 및 독성 평가에 관한 알고리즘은 다음과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전망입니다. 과거의 폭넓은 규제의 틀의 부족으로 여러 국가에 대한 환자의 접근이 지연되었고, 개발 과정 중 품질 요건을 만족시키기 위한 고비용으로 인해 비용 효율성과 관련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미래의 전략으로는 세포치료의약품, 유전자 치료제 영역의 발달에 대한 지식을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획득된 지식을 사용하고 나누는 것, 그리고 실질적인 경험들은 유전자 치료제를 보건 시스템과 환자들에게 있어 접근이 용이하도록 도움을 줄 것입니다.